발기 능력을 평가하는 검사가 있는데 그 검사를 해보니 발기 자체가 안 되시는 거죠. 그래서 그런 경우에는 길이 연장의 의미가 없습니다. 발기에 대한 보강이 더 필요합니다. 발기랑 어떤 확대랑은 전혀 별개의 질환이라고 보시면 돼요. 확대는 어떤 컴플렉스라든지 내가 좀 자신감을 더 얻기 위한 시술이고, 어떤 기술이라든지 그다음에 그거를 방리할 수 있는 어떤 능력이 좀 있으셔야 될 것 같고요. 아주 차분하게 시술을 진행하셔야 되고요. 저희 같은 경우 한 거의 20년 동안 해왔기 때문에 뭐 내 살 띄는 것서부터 약물, 뭐 인조진피, 동종진피까지 다 해봤기 때문에 저희는 웬만하면 가능하다고 말씀을 드립니다. 다른 병원에서 이제 수술을 하셔갖고 재수술을 하고 오셨는데 이제 검사를 해보니까 급성 당뇨가 생기신 거죠. 또 급성 당뇨에다가 발기부전까지 같이 오셨기 때문에 이런 경우에는 그 급성 당뇨를 빨리 조절해 드려야 되고, 막 당뇨를 찍어봤더니 막 300에서 400 이렇게 나오신 경우도 많아요. 정상이 보통 100 이하거든요. 근데 공복 시에 막 400이 나오신 분들도 많이 계셨어요. 거기에다가 발기 자체가 또 안 되시니까 이게 이제 길이가 자꾸 짧아졌다고 생각을 하시기 때문에 이런 분들은 꼭 당뇨라든지 또 발기 능력에 대한 검사, 이런 거에 대한 평가 꼭 필요합니다. 이런 질환이 있을 경우 발기부전이라던가 아니면 지속성 이런 것들에 다 영향이 있을까요? 당연합니다. 100% 연관이 있습니다. 당뇨라든지 흡연이라든지 같이 동반된 심장병이라든지 또는 아니면 뭐 혈압이라든지 고지혈증이 이 발기랑 거의 90% 이상 연관이 돼 있기 때문에 그와 같은 질환은 꼭 검사를 해보셔야 됩니다. 확대를 하려고 해도 내가 우선적으로 꼭 신체가 건강해야지 할 수가 있겠네요. 당화색소라는 게 보통 8.5 이하면은 가능하신데, 몰랐던 그룹에서는 그거를 관리하고 내과 선생님이랑 상담하고 어느 정도 관리가 된 상태에서 해주는 게 안전합니다. 왜냐하면 당이 높으시면 무조건 또 염증이 생기세요. 그러면 재수술하고 나서 또 염증이 생기면 또 많이 고생을 하시기 때문에 꼭 관리가 필요합니다. 특별히 중요한 건 없습니다. 일단 제일 중요한 건 기간을 충분하게 보내시고 특별한 문제가 없으실 때 이제 오셔야 되고요. 적어도 최소 1년은 기다리셔야 되고 수술하고, 그 다음에 저희가 오셔서 수술 전 수술 후에 사진이라든지 또는 발기가 되기 전 발기 후에 사진을 다 찍어서 비교를 해드리고 있고, 그렇게 해서 거기에 충분한 상담을 통해서 결정을 하시는 게 좋겠습니다. 이런 경우가 있어요. 그러니까 이제 길이 연장을 하러 오셨는데 저희가 검사를 해보니까 발기 자체가 안 되시는 그룹이세요. 그러니까 발기가 안 되시니까 옛날보다 충분한 길이가 안 나왔다고 생각하시는데 저희가 그 발기능 검사라는 게 있습니다. 그 발기 능력을 평가하는 검사가 있는데 그 검사를 해보니 발기 자체가 안 되시는 거죠. 그래서 그런 경우에는 길이 연장의 의미가 없습니다. 발기에 대한 보강이 더 필요합니다. 발기랑 어떤 확대랑은 전혀 별개의 질환이라고 보시면 돼요. 확대는 어떤 컴플렉스라든지 내가 좀 자신감을 더 얻기 위한 시술이고, 이거는 재활치료가 아닙니다. 근데 발기는 재활치료라고 볼 수 있습니다. 그래서 그 어떤 동반된 질환과 발기의 능력이 더 중요합니다. 사실 이게 베이스가 돼야지 그 위에서 다른 시술이 가능합니다. 당연합니다. 그런 분들 많이 계세요. 임플란트 시술과 별개로 임플란트 시술을 하면 발기의 능력은 옛날보다는 좋아지시겠죠. 그렇지만 이 사이즈가 감소가 되는 거는 또 동반될 수가 있고요. 또 컴플렉스가 또 생길 수도 있기 때문에 추후에 임플란트 이후에 음경 확대를 또 진행하는 경우도 있습니다. 많이 해봤고요, 저희가. 그러니까 이제 임플란트를 하시게 돼도 이제 팽창형과 그 굴곡형 두 가지 종류가 있어요. 근데 팽창형은 팽창이 됐다 감소되기 때문에 어느 정도의 굵기는 유지가 됩니다. 물론 젊었을 때 굵기는 유지가 안 될 수가 있어요. 약간 줄어듭니다. 10에서 20% 정도. 근데 이 굴곡형의 경우는 이 팽창이 되는 게 아니기 때문에 그냥 부부관계를 위한 목적이기 때문에 이 겉에 싸고 있는 백막은 점점 줄어들 수가 있어요. 그럼 어떻게 되면 나중에 두께가 감소되는 느낌이 있습니다. 이렇게 말할 수가 있습니다. 이런 경우에는 추후에 두께 수술을 동시에 할 수도 있고 추후에 다시 만족이 안 되면 진행할 수가 있어요.
그래서 제가 그 굴곡형의 경우는 굴지 수술과 같이 하시겠습니까? 꼭 물어봅니다. 이게 감소될 수 있는 경향이 많습니다. 그래서 그거는 미리 말씀을 드리고 진행합니다. 혹시 그렇게 말씀해 주시면 비율이 어느 정도? 굴곡형의 경우 거의 7, 80%는 이게 좀 결과적으로 나중에 좀 얇아지는 느낌이 생깁니다. 왜냐하면 얘가 물이 들어갔다 나왔다 하는 게 아니고 유지가 되는 게 아니기 때문에 굴곡형은 그냥 그대로 있는 상태로 겉에 있는 백막은 점점 좀 줄어들 수가 있어요. 그래서 7, 80%는 추위에 보통 하시는 경우가 있기 때문에 제가 미리 말씀을 드립니다. 그러나 팽창형은 좀 덜한 편이긴 하세요. 왜냐하면 이게 평창이 됐다가 감소되기 때문에 그 백막의 어떤 운동성이라든지 이런 게 좀 유지가 될 수는 있어요. 그래서 팽창형보다는 굴곡형이 아마 확대 수술하고 밀접한 연관이 있습니다.